이거 안 들어.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먼저 AI 시대의 도래와 법규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AI 도입에 따른 법적, 윤리적 이슈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법제도 및 윤리를 정립해 나가야 될지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됐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핵심적인 기술이다라는 건 다들 뭐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이 범용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이렇게 활용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 오남용이라든가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실업 문제 그리고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부분 관련된 역기능, 부작용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키스텝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일단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해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우리 삶의 편의성이 상당히 증가할 거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그리고 기업 산업 측면에서 이 생산성, 효율성이 상당히 증가할 거다라는 쪽에 상당히 높게 답변이 있었고요.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해서 우려되는 점은 인공지능 기술 오작동 및 기술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실업 문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실업 문제, 해킹, 프라이버시, 사회적 양극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이 우려하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라서 우려되는 점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인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측되는 이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이제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데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에서 기술 경쟁력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력 확보 관련해서는 R&D라든가 인력 양성, 창업 벤처 같은 이제 산업 정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법제도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 경쟁력 조사라든가 아니면 혁신 기술 조사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가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법제도 규제 시스템 이런 부분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이제 신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융복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규제 지체 문제라든가 규제 번복 현상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그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이라든가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산업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법제도의 정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화된다 그러면 그 역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전적으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이쪽에서는 또 윤리 정립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법제도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결과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기술 영역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율성이 좀 보장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입법이라든가 윤리 규범 차원의 제재 이런 부분이 좀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제도 그 개선 필요성이라든가 그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법적 윤리적 접근을 좀 동시에 좀 해야 된다 이런 그 조사 결과를 참고로 제가 넣은 상황이고. AI 도입에 따른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기술적 특징에 따라서 어떤 법 규범 이슈가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자율성, 합리성, 유사성, 연결성 네 가지 특징을 보유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제 자율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거나 혹은 의도했더라도 의도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법적 효력 인정 여부나 책임 기속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슈로 제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합리성을 보유해서 인간 성과를 얻지 않는 가치 있는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지, 혹은 스마트 계약처럼 거래 강제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행위와 상당히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혹은 도덕적 책임과 관련돼서 윤리적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도 결국 ICT 기술의 하나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법적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 전체로 다 이렇게 이슈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몇 개 분야, 한 3개 정도 분야를 정해서 법적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 첫 번째 자율차 케이스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 자율차 운전자 사망사고, 첫 번째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흰색 대형 트레일러가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자율차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였고요. 이 자율차 시스템이 흰색 트럭을 구름으로 오인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우버 자율차의 첫 번째 보행자 사망 사고입니다. 이 케이스도 자율차 시스템이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였고요. 어쨌든 이 자율차 사고에서 중요한 그 이슈, 핵심 이슈는 누구에게 어떻게 이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겠지만 운전자 과실이라든가 기계적 결함, 외부 요인 등을 감안하면 과실 여부, 과실 비율의 평가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가서 책임을 배분하면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복잡성이라든가 운전자 부재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과실 여부라든가 과실 비율의 평가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레벨 3 자율차 레벨 3 단계의 시험 운행을 허용하고 있고, 하지만 일반 도로 주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독일, 영국, 일본 이런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레벨 3 단계의 자율차 레벨 3 단계에서까지 일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레벨 4,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차 단계까지 법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법을 제정한 그런 국가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로교통법 상에 완전 자율 시스템에서의 각종 의무 규정, 예를 들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라든가 제어권 전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배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교통 사고와 달리 과실의 입증 분배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과실에 대한 판단 없이도 손해를 전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도로교통법상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운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주체,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위험 책임을 지는 방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차 자체에 책임 재산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보험법과 관련돼서는 자율차 단계별로 배상 책임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차 단계별로 그 시스템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운전자 주의 의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문제되는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런 보험 체계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창작물입니다. 렘브란트 초상화이고요. 혹시 어떤 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이 좌측, 우측.
뭐 잘 모르시겠죠? 예, 우측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좌측은 실제 렘브란트 초상화고요. 우측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렘브란트 미술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넥스트 렘브란트를 이용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고요. 뭐 요거는 이제 어쨌든 사람이 그린 거하고 인공지능이 그린 거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어쨌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소설과 같은 어문 분야라든가 음악, 미술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지금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창작물들이 시장에서 실제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그 기사는 작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된 인공지능 초상화입니다. 무려 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뭐 돈 5억 원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그린 그림에 5억 원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도 되는데, 근데 실제 이렇게 시장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들이 우리가 생각에 상당한 가격, 어떻게 보면 상당한 가격인데 이런 상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것 같고요. AI 창작물 관련돼서 쟁점 사항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 판매자, 이용자 이런 주체들이 있을 텐데 누구에게 이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 이게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관련해서 먼저 알고리즘 학습 단계에서 공정 이용 문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알고리즘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자가 직접 만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능형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데이터 마이닝 또는 웹 크롤링 할 때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해서 영국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비영리 경우에 한해서 면책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미국 판례법과 일본의 개정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의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변형적 이용이라 함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이 원래 저작물 이용의 목적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과 다른 성질이 수반되고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에 의해 원래의 것을 변형시켜 새롭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형적 이용이 미국에서는 이제 공정 이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판례법의 명확한 지금 사항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전자계산기한 정보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기록 매체의 복제 또는 번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 허락 없이도 기계 학습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보 검색 서비스 또는 정보 해석 서비스 제공 시에 경미한 이용의 경우에는 면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알고리즘 학습 단계 공정 이용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이제 법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 문제입니다. 먼저 창작성 인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창작성 내지 독창성을 요건으로 할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 기속 문제와 관련돼서는 창작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관여자 중에 누구에게 권리를 기속시킬 것이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프로그래머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기여를 하는 경우에 그럼 공동 제작자로 인정을 해야 될 거냐라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 저널리처럼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알고리즘 사용 기업이 업무상 제작자이냐
그리고 복잡한 이제 권리관계 이런 걸 감안해서 차라리 특정인에 귀속되지 않는 공유물로 취급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권리 침해 문제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법리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 주관적 여건 모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됩니다. 다수 창작이 가능한 AI에게 이 권리여건 조정의 처벌장 이런 부분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 왜냐하면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송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과잉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AI 같은 경우 창작물 같은 경우는 약한 권리 보호에 입각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좀 생각되고요. 요거는 일본에서 이제 관련된 법제도 정비 계획을 발표했고 요거에 따라서 입법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뭐 저보다 뭐 더 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서 사실 개인정보 이슈라는 게 뭐 한두 가지 사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AI 스피커 사례를 예로 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스피커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쟁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AI 스피커 중에 어느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ASP 같은 경우 평상시에 대기 모드로 있다가 우리가 하이 빅스비, 오케이 구글 이런 그 웨이크업 워즈 이런 걸 인식하고 나서 이제 청취 모드로 전환돼서 사용 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 서버에 저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 수집하는 시점을 명시해야 되느냐? 명시적으로 언제 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AI 스피커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서 휴먼 리뷰를 하는 게 법 위반인가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에 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본 정보의 청취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잘 기술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실제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지 뭐 이런 이슈 제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성 정보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처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조치를 의미하는 건지 실제로 우리나라 그 현행법상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AI 환경이 이제 본격화 된다 그러면 뭐 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데는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AI 학습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감독 없이도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특성 파악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아닌 원천 데이터로부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개인정보에 속하는 추론 데이터 생성이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개인 정보인 추론 데이터라고 해도 이 특정 시점에 개인에게 적용되면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EU GDPR 같은 경우는 개인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AI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집 저장된 그 개인정보의 활용의 필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개인정보 허용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앞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사례 통해서 법적 이슈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역시 뭐 몇 가지 사례 간략하게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 결과물이 그대로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존이 AI 채용 프로그램을 폐기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취업 심사에서 아마존이 이 AI 채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했는데 이게 백인 남성을 선호하는 결과로 이게 편향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한 사례고요. 이 외에도 이제 공항 같은 데서 보안 검색 시에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이런 부분들도 윤리적 이슈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결정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보 어드바이저에 의한 자동화된 투자 결과라는 것이 시장을 상당히 왜곡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은 그 선의의 투자자들을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런 도덕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윤리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윤리적 목적을 위한 인공지능의 오남용 문제입니다. 상당한 윤리적 통제가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이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 오판에 의해서 이렇게 만약에 쓰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전쟁 발발, 전쟁 확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윤리적 통제가 필요한 이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거 관련돼서 윤리적 회의론이 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윤리적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도구화한다거나 등급화해서 학업이라든가 취업, 뭐 보험 같은 데서 부당한 차별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윤리 이슈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AI 윤리는 어떻게 보면 뭐 금방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국가들에서도 이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윤리 가이드를 만든다기보다는 민간 영역이라든가 공공 영역이 주체가 돼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법제도 윤리 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 그리고 분야별 신규 법적 이슈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윤리 정립입니다. 이런 개선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AI 혁신이 국내에서 상당히 촉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개선 과제를 세부별 내용을 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을 위한 효율적 법체계 정비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함께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다양한 이슈 대응 차원에서 기본 법제를 정비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돼서는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생태계 조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과개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상형 R&D 방식이라든가 챌린지 운영과 관련돼서도 이 법적 근거를 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참고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게 어떤 특별법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그 국회 계례 중인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AI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그 법제적 지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학습 데이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거래 계약상의 권리관계 불명확성이라든가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율 공백 현상과 같이 데이터 이용 확산을 저해하는 그런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분야별 신규 법적 이슈 대응위원 합리적 규율 방안 모색입니다. 인공지능 융합이 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그 분야별로 이제 신규 법적 이슈들이 조금씩 다 다를 거고 그렇긴 한데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 특별법에 담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특별법은 지능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런 각 활용 영역에서의 쟁점은 개별 법제에서 정리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기존의 우리 법제가 우리 인간을 전제로 법률 관계 책임 소재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적으로 AI 도입에 대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 그런다 그러면 입법 기술상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문제는 자율적 의사에 기반한 사고, 추론, 행동에 따른 그 손해배상 체계, 보험제도 마련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이익, 책임 분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런 책임 분담제 운영, 이런 관련해서 책임 분담제 운영 같은 거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윤리 정립입니다. 제가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관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정부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융합 전문가를 양성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윤리 규범 구성이 기반이 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이런 쪽에 정책적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OECD나 유네스코 이런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윤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우리의 기술 수준, 사회 상황을 국제구의 윤리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제일 마지막에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적 이슈 이런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법제도 정비 차원에서 먼저 이제 규제 로드맵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좀 추진하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예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